안녕하세요. 금빵삼촌TV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의 브이로그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인천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고요. 저는 오늘 또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제 기업이 IR 발표를 하고, 그리고 경연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착했고요. 그 이후에는 내일부터 저희가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이제 박람회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물건 정리들이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코엑스에 또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발표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착을 해서 이동 중에 있고요. 네, V Summit Rising이라는 이제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발표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승을 하면 상금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유치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도착을 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출입증 교부가 됐고요. 지정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조금 앞자리네요. 그래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나왔고, 심사역 분들도 많이 있고, 이쪽에서 발표를 하나 봅니다. 네. 제 발표 시간은 2시경인데 지금 현재 시각은 9시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개회사 및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IR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줄 몰랐네. 저는 제1회 브이서밋 행사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임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한 10년 동안 스타트업계에 있으면서 5번의 회사를 만든 경험이 있고, 그중에 운 좋게 2개 회사는 좀 빠르게 시리즈 A 전에 엑시시 되어서 지금 8월에 그 B2B 스타트업 매치드를 제가 처음에 만들고 1년간 운영하다가 M&A 회사에 매각이 되어서 지금 저는 백수의 몸으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투자 트렌드를 말하다에 진행을 맡게 됐는데, 먼저 패널분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규현 대표님 나와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신성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강달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이혜원 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일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토론에 앞서서 각 대표님들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김규현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강원도 춘천에서 출발한 감자일랜드라는 수제맥주 브랜드 대표 김규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랭키피시 신성철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V서밋의 어떤 주간 운영 총괄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낚시를 테마로 한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강센의 강달철 대표입니다. 현재 엑셀러레이터고 지역의 활성화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을 유학생하고 국내 거주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엑셀레이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펀치의 이혜원이라고 하고요. 옐로우 펀치라고 써 있는데 옐로우 펀치입니다.
잘못돼 있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저는 이제 성수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콘텐츠 투자를 좀 오래 해왔어요. 지금 한 150대 정도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해오면서 지금 좀 다른 쪽으로 영역을 좀 넓혀보려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 쪽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림벤저스 대표 김여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기술 전문 소프트웨어 투자 VC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ERP SaaS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기술 관련해서 중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스타트업 대표 패널로 참석해주신 감자 아일랜드 김규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앞서 짧은 인사말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수제 맥주 제조 기반으로요 F&B 사업, 그러니까 외식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 매장 3군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업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는 저보다는 옆에 계시는 이제 투자사 대표님들이나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질문 주시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좀 하고 있는 외식업이나 좀 로컬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트렌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우선은 원래 사실 외식업이나 로컬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그렇게 투자를 받기가 쉬운 사실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엑시트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J컵을 한 번에 그리기가 좀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근데 다들 그 컴포즈 커피 매각사를 다 보셨고 잘 아시잖아요. 이게 컴포즈 커피가 필리핀에 있는 그 졸비 부자라는 곳에 4,700억이 매각이 되면서 진짜 올해의 가장 큰 대박 매각 사례 중에 하나로 떠올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3년 전에 메가커피가 1,400억에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투자금 1,400억 원의 90% 이상이 배당으로 다 이제 회수가 된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얼어붙은 경제 속에서도 이렇게 외식업 기반의 브랜드가 높은 금액에 이제 매각되는 사례를 보면서 그나마 이제 투자씬에서 외식업에 대한 조금 인식이 관심도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 뭐 엑시 전략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IPO와 M&A로 나뉘는데 이 외에도 이제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서 영업이익을 창출을 하고 투자자들한테 배당으로 다시 회수를 하게 할 수 있는 모델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들 체감하시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금리도 인상이 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 일부 바이오나 IT 같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비즈니스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보다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해도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이나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뭐 제가 본사가 있는 강원도 춘천에 그 중소벤처기업 장관님이 오셔서 정책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좀 주로 다루어진 주제가 이제 기업가용 소상공인의 육성과 좀 혁신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기업가용 소상공인이라는 워딩 자체가 좀 소상공인 영역의 제조업이나 외식업 비즈니스를 하는 브랜드들을 조금 더 이제 기업가용으로 키워가지고 뭐 나라 경제에 좀 이바지하게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서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라이콘 펀드라고 라이프 스타일과 로컬 기반의 비즈니스를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라는 이제 소상공인 전용 펀드에 대한 이제 결성과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가 그 세부 사업 중에 이제 립스라는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립스 운영사인 오마이컴퍼니 실장님도 오늘 자리에 계시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소상공인의 영역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유니콘, 라이콘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다양한 기업과 대표님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이따 네트워킹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여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투자에 좀 맞진 않진 않을까? 투자를 받는 기업은 테크 기반의 기업만 받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우려를 조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투자 유치 과정에서 변화하는 투자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적응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저희의 업종과 혹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지역에 좀 목적성을 가진 펀드들에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컨택을 했을 때 좀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라운드나 브릿지로 갈 때는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또 저희의 열심히 사업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신성철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자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아까 소개해서 저도 간략히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랭킹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킹피시는 이 낚시를 하려면 발생되는 여러 허들들이 있는데 그 허들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낚시 복합 서비스 공간을 조성해서 조성된 공간에서 낚시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어쨌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라는 이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고 또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이 자금 계획이라는 투자라는 단어들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V 서밋 행사 준비 작업을 하면서 많은 또 투자실에 계신 투자 신탁분들이라든가 파트너분들이라든가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투자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어떤 키워드들이 정해지는데 과연 누가 정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쨌든 사업의 발전 방향이나 이 방향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투자 트렌드가 이 투자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이 투자사 쪽에서의 니즈들이 반영된 형태로 키워드들이 선정되지 않나 싶다라는 답변들이 거의 줄을 이뤘었고요. 실제로 가장 거시적으로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는 부분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AI였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들도 실제로 이 AI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이 적용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참여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에서도 단연화되는 AI가 가장 많은 키워드 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현재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한 번의 피벗을 경험한 스타트업이거든요. 최근에 주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보면 비즈니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피벗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피벗을 경험하거나 피벗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의 대표님들의 경우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플랫폼 사업의 한계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고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체적인 비즈니스 방향들을 선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투자 키워드 안에 5위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넘어오면서 실제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금기시할 정도로 얘기 더 꺼내지 말아라 하는 정도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좀 비즈니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단어가 사실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걸 하고 있다고 사실은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저희 또한 정보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공간 솔루션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피벗을 계기도 실제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비즈니스화하기에 대한 어려움, 또 단순히 트래픽이나 고객을 확보해서는 수익성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여실히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반영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가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 12월에 IR을 돌 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뺐던 키워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스타트업 대표분들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투자사 쪽에 패널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다시 조명이 들어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빠르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 대표 패널로 참석해주신 먼저 강센의 강달철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바라보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자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앞서서 두 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처럼 저희가 2025년 트렌드 코리아도 지금 발간이 돼서 하는데 예전처럼 특정의 트렌드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저도 엔젤 투자로 시작을 해서 엑셀러레이터를 지금 3번째 이렇게 하면서 구주매각하고 M&A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투자를 했던 것들이 좀 실패를 하면서 느낀 거는 융복합이 가능한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저희 강센의 비전하고 목표는 우리 투자한 회사가 최소한 기업 가치가 100억까지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우리 후단에 있는 투자 쪽에 저희가 핸드오버하는 게 저희 비전이고 저희가 그래서 그 펀드 자체 이름도 개인 투자자 이름도 101입니다. 101개를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바라보는 거는 국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공간을 재탄생시키고 그 안에 담을 만한 콘텐츠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시드 투자를 좀 하고 그런 팀을 좀 더 같이 밀착해서 저희가 엑셀레이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회사 목표가 권역별로 5개를 지역마다 해서 묶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강원 쪽을 먼저 지금 공략을 해서 프롬테크 쪽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 인구가 전체적으로 5천만에서 1,700만 정도가 시니어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웰리스 쪽 측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푸드 쪽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푸드텍 쪽,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 때문에 뷰티 쪽, 이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프랑스 기반의 파트너사가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저희가 투자나 아니면 육성하는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여기에 많은 투자사분들이 계시고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융복합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측면에 대한 거는 변함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가 뭐가 있냐면 의외로 이제 대체 식품 쪽에 관련돼서 미국이나 이런 쪽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푸드텍 쪽에 대한 의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쪽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오는 거 있지만 최근에 이제 K 수학이라는 게 또 동남아 쪽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품력, 솔루션 서비스들이 워낙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해외 바이어들이 그런 쪽에 좀 찾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푸드텍 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 전통적으로 생성형 AI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과 그 다음에 젊음을 유지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대한 측면이 조금 더 강하게 투자에 대한 측면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옐로우펀치 이혜원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제가 얘기를 할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희 기준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다들 힘든 시기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투자사분들도 사실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누군가 리딩을 해주면 따라가거나 그러고 싶어 하고 뭔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뭐 매출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한 것 같고 투자 트렌드도 이제 투자사들마다 좀 달라서 각자 보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플랫폼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기업 투자사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기준이 아닌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자 할 일을 각자 잘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플랫폼인지 아닌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만 지금 뭐 여러분들 그 로제의 그 아파트라는 그 노래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지금 사실 뭐 저는 이제 베트남 뭐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한 7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베트남 향 기업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시국에 맞춰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예 미국 쪽으로 방향 선회해서 왜냐하면 시장이 훨씬 크고 저희 시장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시장 바뀌고 있구나. 아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검토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 기업들이 방향을 정하시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장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의장님께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투자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콘텐츠를 좀 오래 했어요. 소설 웹툰도 많이 하고 뭐 사실 그쪽에서는 이제는 뭐 그냥 봐도 알 정도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도 좀 관심이 좀 갔어요. 왜냐면 아이돌이라는 또 분야가 약간 문화사절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다만 엔터 쪽에 제가 이제 검토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면서 이쪽도 생각보다 뭐 모랄 해저드도 심하고 여러 가지 또 제가 알지 못하던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다만 아까 뭐 로제님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지금 이제 어떤 분야 요새 흑백 요리사 보셨잖아요. 네, 사실 그 흑백 요리사 그분들이 그 셰프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이 예능 하나로 지금 뭐 예약이 뭐 줄을 서고 해외에서도 저보고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저라고 뭐 라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브랜딩의 측면에서도 뭐 좀 탑티어에서 브랜딩을 좀 내려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도 해보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도 좋고 기술적인 면은 당연히 지금 뭐 테크 관련 투자사들에서 많이 투자도 하시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콘텐츠 쪽이다 보니까 이쪽 방향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각자의 이제 투자사들끼리의 어떤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방향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연합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같이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같이 교류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분야든 지금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하나 그냥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 공유드리면 그 송은희님하고 김숙님 있는 비보 콘텐츠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이번에 이제 베트남 쪽하고 같이 그 아웃도어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에 대한 브랜드 가치들과 이런 것들을 글로벌에서 충분히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상 외에 뭐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컨셉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런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판 솔로 지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출연했던 친구들 다 지금 셀럽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후원했던 기업들도 되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세 번째 창업을 해서 한 4년간 하노이에 있었는데 너무 반가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중에 또 따로 뵙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링벤처스의 김영일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 혁신이 투자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다들 업계분들이라서 알겠지만 기술 혁신이 투자 트렌드에 미친 영향은 뭐 어마무시하죠. 뭐 다 아시겠죠. ERP, SaaS, 클라우드, 뭐 메타버스, AI 지금까지 다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제 의견보다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말씀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컨스테이션 소프트웨어 서밋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최근에 보고 있는 이제 기술 테크 관련된 집중이 사실 AI가 아니었고 옛날 레거시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그 패널 토크를 들어보니까 신규 AI랑 SaaS, 메타가 이제 매출이나 뭐 영업 이런 게 많이 딸려서 옛날 기존 한 20-30년 전에 개발된 ERP나 레가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영업 조직이나 그 매출이나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AI 회사들과 클라우드 또한 이제 메타버스 회사들을 옛날 기존 40-50년 된 이제 미국, 캐나다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이제 합병되는 트렌드를 조금 제가 설명드릴 바 있습니다. 그 정도를 오늘 같이 공유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투자 트렌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도 매년 바뀌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트렌드가 매년 바뀌는데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밋 갔더니 대부분 LP들이 요즘은 그냥 돈을 블라인드 펀드에 두지 않고 트레시홀드를 정해놓더라고요. 매출 50억에서 100억에 현금을 10에서 20% 영업이익 나는 회사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국 이제 호주, 캐나다 쪽이랑 LP 이제 구하고 펀드를 만드는 점에서 저희도 현금 흐름을 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영업력이나 이제 매출이 나오는 스타트업 위주로 이제 좀 투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레이 스테이지 투자 VC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요즘은 이제 빵원의 기술 개발만 하는 이제 스타트업보다는 어느 정도 팔면서도 개발하는 이제 회사들을 좀 찾는 트렌드를 제가 봤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개별 질문은 여기까지 끝이 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 오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서 혹시 투자자 패널 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한국 사람들 첫 번째 질문은 절대 답변하지 않는 네, 답변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현 대표님 질문 있으시죠? 네, 제가 눈치채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사실 미래를 어떤 음악이 뜰지 이런 걸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싸이 나올 때만 생각해 보셔도
사실 한국 가수가 뭐 빌보드에 랭크가 되고 뭐 100위 안에 들고 이런 게 사실 말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빌보드 나중에 가보시면 뭐 일단 뭐 BTS의 지민 뭐 개별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니도 올라가 있고 요즘 당연히 1등이고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활용하자 주의로 갈 거고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기회를 잘 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성장의 모멘텀이 또 뭐가 있을까? 또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굉장히 좀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충분히 들으셨나요, 대표님? 참고로 오태현 대표님은 서밋플레이에 계시고요. 국민대 성악과 출신으로 K-팝, 엔터 쪽 분야를 하고 계셔서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나중에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대표님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이 저희도 비슷한 레거시 IT 쪽과 연계해서 결제 쪽의 사업을 저희가 지금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지금 그렇게 융합돼서 발전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서 들었던 레거시 이제 프로그램이랑 이제 기업은 대부분 B2G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20-30년 미국 주정부에 이제 공공으로 납품하거나 아니면은 핀테크도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결제 관련된 핀테크보다는 그쪽 이제 모게지나 이제 대출 관련된 중개 수수료 레거시 프로그램 이런 게 많고 대부분 ERP 베이스로 다 되어 있었고 사스 회사들은 되게 좀 더 최신 쪽 회사들이 많았고요. 대부분 ERP 회사들을 레거시 프로그램을 지칭해서 패널에 다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종 자체는 딱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았어요. 에듀케이션도 있었고, 핀테크 쪽도 있었고, 릴리스테이트, 부동산 쪽에서 이제 뒤쪽에서 사용하는 ERP 시스템 하시는 분도 나왔었고, 그래서 꽤 많은 이제 레거시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대표님 있으면 손을 들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엣지 AI 이재민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또 미리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푸시알림 서비스 만들고 있는 이재민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부분이 되게 핫한데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 사실 직접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인공지능을 하고 있지만 매출로 직결될 수 있는 기능인지 아니면 기존의 매출을 내는 서비스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AI가 지금 맞습니다. 매출이 많이 없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매출 구도를 잡아야 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서브스크립션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 구독료로 얼마씩 받고 이제 무료 체험판이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랑 이제 프로판을 나눠가지고 이제 월 구독 모델을 받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기술 개발이랑 이제 들어가는 그 투자금이나 R&D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측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들이 지금 시밀러라는 그 외국계 회사 보면 그것도 엄청 낮게 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번에 가서 들었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매출을 어떻게 잡는지는 어렵고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유명한 챗GPT도 이제 일본인들이 다 나가서 PPT 하고 있고 새로운 모델 만들고 있다는데 사실 AI 투자를 저는 안 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AI가 매출을 잡을 수 있는 모델이 현재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AI 쪽에서 그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스탑을 할지 계속 해야 할지 판단을 못했다고 이번 서밋에서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드렸으면 제가 스타트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 말씀. 근데 구독이 가장 그나마 많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엣지AI의 이재민 대표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지금 마테크와 AI를 접목시킨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마케팅 쪽 뭐 아니면 AI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들이 여러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뒤에 김창원 이사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맞춤의 향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센터모니의 김창원이라고 합니다. 투자 트렌드에서 이제 AI라는 용어를 들어가야지만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 쪽에서도 AI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투자 가능성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개인 이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서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인공지능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팀이 얼마나 되겠으며 사실 솔직히 검토해 보면 많은 팀들이 그냥 인공지능 툴을 사용하거나 그냥 겉핥기 하고 있는 팀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걸 이제 제대로 판별해서 좋은 팀, 진짜 팀을 찾아내면 당연히 저희도 투자할 거고, 근데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영역인 거고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도 너무 많고요. 먼 미래, 정말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뭐 2, 30년 정말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기업이 아닌데 인공지능 기업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진짜 인공지능 기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기업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너무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요 앞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 후에 뭐 매출 창출하고 나서 뭐 인공지능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너무 그 기술, 물론 그 진짜 팀이 있으면 저도 투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그렇게 올 거니까. 하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강달철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인공지능 기술 여기 많이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그다음에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은 그냥 비서다. 그리고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시간을 단축해주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나의 비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를 얹힐 건지에 대한 그게 만약에 뷰티다라고 하면 내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제 시드 투자한 팀들 보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뭐 정부 지원서 받을 때 좋죠. 네, 뭔가 그럴싸해 보이니까. 근데 막상 내면으로 들어가면 비즈니스 할 때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메인이 가야 되는 테크 기업이 있지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사업을 스케일업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뷰티도 저희도 뷰티 회사가 있지만 제조 R&D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나 어떻게 보면 뷰티에 대한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빠르게 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활용한 거여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마 경쟁력이 좀
장착하는 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기 질문 주신 대표님이 사실은 스타트업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과부하면 과부가 않다고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투자사 또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투자 심사역분들이 원하는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아마 정부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사들이 어떤 이 내놓고 있는 키워드에 사실은 매몰돼서 비즈니스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지금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 많은 어떤 물음표들을 붙이게 마련이실 텐데요. 그것보다는 최근 제가 사실은 상반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상반기에 투자 유치를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가장 이제 집근 가까운 어떤 시일 안에 투자를 유치를 한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되짚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설정부터가 일단 1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대부분의 투자신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의견을 조금 구해보면 스타트업을 뭐라고 보시냐라고 보면 결국 한 가지 단어로 일축이 되더라고요. 성장이라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목적 자체는 결국은 이 기업이 커다란 성장을 이뤄서 투자한 만큼 이상의 어떤 당연히 이익과 베네핏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투자의 기본 밑바탕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왔고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객분들을 확보를 했고 또 이 고객분들에 대한 영업이나 실질적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근거는 어떻고 이후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후 성장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요소일 텐데 그 중에 하나 AI나 지금 여러 투자 트렌드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나 키워드들은 사실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단을 붙이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매출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패널분들의 진정성 있는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신 덕분에 열띤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저는 V 디렉터스 손희민이라고 하고요. 이 행사를 지금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F&B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까 감자일랜드 김기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컴포즈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요아정도 400억에 팔렸고 컴포즈도 수천억 개 팔렸고 외식업 브랜드들이 요아정을 잘 팔았다 못 팔았다 말은 있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F&B 법인이 투자신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컴포즈와 메가커피 그리고 요아정 그리고 세 가지를 사례로 들 수 있는 거는 복제 가능한 시스템과 낮은 창업 비용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당연히 외식업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프랜차이즈로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거기서 몸집을 불려서 사모펀드나 관련 업종을 하고 있는 더 큰 기업이 매각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가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성비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빠르게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낮은 창업 비용으로 작은 점포 원래 탕후루 집이었던 거를 요아정 집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모를 해서 매장 수를 늘려놨던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아정 400억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F&B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거와 장인 전신 기반으로 성공하는 두 가지 트레이드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로 한다 그러면 빠르게 치고 가맹점을 늘려서 몸집을 키워서 하는 부분.
지금 소상공인이 거의 한 200만이 되는데 그 중에 나오는 건데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대전에 가시면 꼭 들리시잖아요. 그 전략, 그 지역의 기반, 거기는 프랜차이즈를 안 하는 전략인데 고객금에서 파리바게트를 작년에 보면 능가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F&B는 제가 이제 일본의 F&B를 존경하는 거는 장인 정신인데 지속으로 해서 내 브랜드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측면. 저는 이제 쿠퍼지처럼 4천억에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100억이든 50억이든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흑백 요리사가 인기 있는 것도 헝그리 정치인데 정말 몇몇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충분히 F&B 비즈니스는 해볼 만하다. 제가 첫 창업했던 게 즉석떡볶이 전문점이어서 그것을 작게 엑시트해서 그냥 엔젤 투자로 들어왔는데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니 오히려 그게 더 그 당시에 좋았다고 것 같아서 F&B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준 높은 질문과 수준 높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질문이 끝났는데요. 반대로 오늘 오신 투자사분들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두 분만 질문 받고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명파트너제이 강성우 이사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에 또 여러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심사평가 항목 중에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술력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판단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불성설인데요.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수행력이 아닐까? 그리고 본인의 제시한 사업 모델에 대한 필드에서의 검증한 부분, 그게 검증이 됐을 때 이게 아이템이 구체화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품화 서비스 솔루션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측면이 결국은 그거를 수행하는 대표와 핵심 인력이 저는 그 기술력에 대한 평가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KG 투자 파트너스 윤성 대표입니다. 아까 콘텐츠 쪽에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제 뭐 2020년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신생 V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태 기반의 이제 그 문화 계정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해왔고 뭔가 한 20개 정도씩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스토리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우리가 투자해야 될 대상이 어디로 가야 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주로 투자하는 섹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 뭐 서비스 이 정도 투자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관계가 콘텐츠랑 관계가 있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ICT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를 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특징은 온리 콘텐츠하고 관계되는 비즈니스들을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꼭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고요. 사실 이제 스토리형이 사실 지금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너무 자신 있는 분야라 좀 말씀드리면 그냥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미래에 이 분야들이 안 될 건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을 진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건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웹소설 저는 이제 처음에 웹툰이 나왔을 때 웹소설 업체들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던 편이에요. 왜냐면 스토리의 근본이 웹소설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웹소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콘텐츠는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가 됐고 너무 많아요. 이제 이 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이제 가능하고 일본, 미국, 뭐 프랑스 이렇게 계속 이제 수출이 되면서 가능성들이 보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웹툰 매출이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일본 시장이 좀 매진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웹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번역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막 번역해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시도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번역을 하고 사람이 번역을 해도 이 스토리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웹툰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크고 이 과도기를 지나가면 이 원천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연히 힘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과도기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회가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웹툰 회사들, 한국 회사들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지금 많이 보고 있고. 근데 다만 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생각보다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막 급하게 이거 지금 일본에서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볼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꼭 웹툰, 웹소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섹터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사실 어렵습니다. 투자금을 모으기도 어렵고 사실 뭐 업체들도 너무너무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저희도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표분을 좀 보고 투자를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대표분을 한 사람을 알아가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간을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도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지켜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은 이제 아까 이제 기술력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사실 저희 콘텐츠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있으신 분들도 모시고 협업에 계신 분들도 모셔서 저희도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토리 기반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토리로 굉장히 성공을 했던 익십했던 팀이 또 새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는 스토리야말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섹터는 저는 좋은 섹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다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아까 이제 흑백 요리사 얘기를 계속 하는데 흑백 요리사 같은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저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좋은 프렌드, 동료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각 대표님, 의장님의 공통 질문 드리고 패널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현 대표님부터 차례대로 한 분씩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목해야 할 투자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외식업과
로컬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제 로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성철 대표님. 네, 가장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는 국내의 어떤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투자 여건들을 봤을 때 글로벌 진출이라는 키워드를 꼭 유념하고 요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들이 이제 스타트업들 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한 장표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에는 솔직히 쉽진 않은 대내외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 활성화와 웰니스 케어 쪽으로 좀 보고요. 해외 쪽은 결국은 글로벌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분야가 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K 콘텐츠라고 해서 K 뷰티, K 푸드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글로벌로 나가는 측면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의 브랜드가 세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많이 잘 만들어서 그게 뭐 꼭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명품 쪽에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데 이태리에서 만들면 이태리 명품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지금 뭐 제가 아까 아파트도 말씀드렸지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브랜드들을 잘 육성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VC는 올해 3가지 키워드를 이제 투자로 잡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매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진출 가능한지, 두 번째는 이제 BP 달성했는지, BP가 넘었는지, 세 번째는 현금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배고프시죠? 네, 전 배고픕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한 개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도 투자 유치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 대표님들에게 한 말씀만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김규현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관련해서는 뭐 저보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분들 모이신 만큼 많은 소통으로 좀 지식을 쌓고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거에서 또 좀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다음 날 있을 화성 스타트업과 금성 투자사 이제 패널 토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이 투자라는 키워드를 두고 스타트업과 투자 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했는데 요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부하 호래기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결혼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투자를.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생활 습관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사실은 한 몸이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연애 과정에서 상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상호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 소통 방식으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투자사가 원하는 아까 투자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이후에 어떤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내용, 이익 창출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입각해서 좀 얘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 성장 위주, 그다음에 근거 위주로 그런 대화들을 좀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투자 시내에 계신 어떤 투자 관계자분이나 투자 파트너분들이나 투자 심사분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스타트업 대표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거가 있다면 지금도 너무 이제 잘 알려주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온도차를 좀 좁혀주는 노력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성과나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이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IR을 볼 때 공명 파트너스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저희 부족한 IR을 하나하나 조언해 주시면서 다음 투자까지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셔서 너무 인상이 깊었고, 추후에 스타트업에서 대표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도 따뜻한 곳이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좀 따뜻한 분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한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같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비무환 그리고 변화를 하면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인지라는 단어에 보면 중간에 G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C로 바꾸면 찬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VC와 또 A씨가 있지만 A씨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벤처 캐피탈 쪽으로. 그래서 유비무환과 변화에 따른 기회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관계인 것 같고요. 사실 투자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투자도 있지만 좀 저희가 배우고 싶은 투자도 있고 친해지고 싶은 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네, 저희도 홀더가 따로 되어 있기도 한데, 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성향을 솔직히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창업신이 굉장히, 제가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출신입니다. 네, 1기 2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에 비하면 창업신이 굉장히 너무너무 발전해서 사실 이런 어떤 포맷이나 이야기나 이런 걸로만 들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사실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실망도 하고 또 서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그 길을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한두 번 연락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진정성 있게 서로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 친해져가는 과정,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과정. 네, 그러면 서로 대화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만나는 게 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 이제 확률을 올리는 것 같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투자 받고 난 다음에 팔로우 이메일 왔을 때 자기 어디 투자 받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 전에는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접점이 더 많아졌고, 그렇게 접점이 많아서 투자를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이게 확률 싸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언젠간 그게 1, 2년 있든 2년 뒤든 투자하던 좋은 파트너로 이어진 경우가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들과 원장님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투자사 대표님들과 알아본 2025 투자 트렌드를 말하다 패널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대표님,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이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벨라고즈 대표 이희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막 발표를 끝내고 이제 코엑스로 넘어갑니다. 아쉽게 발표 장면을 찍었던 그 짐볼에 오류가 생겼는지 배터리가 없는지 화면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짐볼 하나 사야 되겠네요. 좋은 걸로. 네, 코엑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창업박람회 준비 현장으로 도착을 했고요. 전시회장 안쪽에 박람회 하루 전날은 이와 같은 환경이에요. 막 오전에는 아마 툭닥툭닥 공사를 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좀 싸게는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는
바로 이렇게 보이는 세트장에서 저희는 사실 뭐 그렇게 화려하게 안 해요. 지금 물론 물건이 용달로 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은 안전자산이다, 주얼리 창업의 모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부스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네, 한번 어떤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치킨집, 맥주집, 거의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실 금은빵 프랜차이즈는 나온 적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독보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감은 아니고 딱히 부스를 그렇게 많이 꾸미진 않아요. 힘을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역장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하역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물건을 트럭에서 받아서 이동을 하는 구조고요. 지금 또 뭐 물건도 딱히 없어요. 네, 진열장 하나랑 그리고 벽에 붙이는 LED판, 그리고 뭐 상품에 대한 소개 팜플렛, 책상, 의자, 끝입니다. 딱히 없어요. 네. 여기가 사실 시작할 때도 지금 약간은 좀 정신 없지만 진짜 마지막 날에 장난 아니에요. 일단 펫이라는 업체들이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거의 뭐 세팅하는 데는 저희 기준으로 한 30분이면 되는데 나갈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3시간 정도 잡아야 돼요, 넉넉히. 그래서 차까지 빠져나가는 게 심각합니다. 네, 저희 물건이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저차 하면 네. 그럼 저기 있을게요. 네. 저희 짐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원래 기존에는 팀원 3명이 움직였어요. 근데 보니까 와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겠다 하고 직원 1명은 이제 연차 보내고 1명은 이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길고 긴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팅은 끝났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가맹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금은빵 관련해서 뭐 가맹이나 아니면 근거래소 창업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위에 있는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미팅을 통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